알짜 청약 정보를 남들과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고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인천 검단의 가장 알짜 지역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의 단지 배치와 평형별 구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입지 분석과 투자 가치 등은 기존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연 내가 어느 타입의 청약을 해야 승산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남동향과 남서향의 배치로 갈매기 모양의 배치도입니다. 단지 가운데를 정원으로 비워두고 외곽으로만 아파트를 배치했습니다. 동간 거리가 넓게 확보가 된 좋은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화살표는 조망권이 막히지 않은 동호수입니다. 빨간색은 앞동을 바라보는 막힌 조망권입니다. 그러나 빨간색 화살표의 동호수도 동간 거리가 넓고 단지 내에 조성된 정원 조망권이라서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좋은 동호수에 배치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위치는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남서향 방향입니다. 바로 옆에 근린공원 조망을 바라보고 또 차도하고는 또 거리가 있어서 조용한 생활 환경입니다. 74A 타입입니다. 최고가 기준 4억 100만원, 109동, 110동에 배치되어 있으며 남동향입니다. 앞이 막히지 않은 시원한 조망권이지만 주 출입구를 비롯한 차도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량의 통행은 많을 수 있습니다. 4베이 판상형으로 주방과 거실이 마통풍이 가능합니다. 주방은 기역자 주방이고 현관 옆에 팬트리가 있습니다. 알파룸이 주방 옆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알파룸 공간을 빼기 위해서 주방의 폭은 좀 좁아졌습니다. 거실 폭과 주방 폭이 거의 일치하는 집이 공간이 더 넓어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맞추려고 했겠지만 요즘 유행하는 알파룸을 포기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드레스룸 넓게 빠졌고 창문이 있어서 좋습니다. 주방에 식탁을 놓는다면 살짝 좁아 보일 수 있는 것 빼고는 무난한 구조입니다. 74B 타입 최고가 기준 3억 9,600만원입니다. 타워형 구조로 109동, 110동에만 있고 남동향입니다. 거실과 안방이 남동향이지만 작은 방들은 남서향을 향합니다. 타워형이지만 모든 공간에 해가 잘 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기역자 주방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있지만 창문이 없습니다. 팬트리가 복도 끝에 따로 있습니다. 작은 방 사이에 알파룸이 있고 이걸 또 활용하기에 따라서 이곳을 드레스룸으로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모든 평형대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4A 타입 최고가 기준 4억 5,200만원입니다. 모든 동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4베이 판상형 구조로 84 타입 중에는 가장 경쟁률이 높겠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로 74A 타입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알파룸 때문에 주방의 폭은 좁습니다. 그래도 알파룸의 크기가 침실 2와 비슷할 정도로 크게 빠져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알파룸이라고 하지만 그냥 방 4개, 욕실 2개로 보면 됩니다. 84A는 높은 경쟁률보다 오히려 동호수 배치가 더 관건입니다. 102동, 103동, 104동, 105동의 고층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125 타입 펜트하우스의 배치를 보시면 101동에서 105동까지 5세대가 딱 있습니다. 제일 좋은 위치에 펜트하우스를 배치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제가 한 이야기를 조금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84B 타입 최고가 4억 5천만원입니다. 타워형 남서향입니다. 111동, 112동, 113동에 배치가 되어 있고 거실과 안방은 남서향으로 시원한 조망권이 아닙니다. 앞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시야가 가려서 거실에서 볼 때는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작은 방들은 남동향으로 시야가 좋습니다. 거실을 보시면 양창입니다. 74B 타입 타워형을 아까 소개해 드릴 때 거기에는 거실에 창문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84B 타입은 거실에 창문이 2개로 파노라마 뷰가 가능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타워형의 양창이 있으면 집이 훨씬 넓어 보이고 밝게 느껴집니다. 답답함이 많이 해소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타워형 양창 구조는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드레스룸에 창문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주방과 알파룸 사이의 짜투리 공간은 팬트리로 추측됩니다. 침실 2는 복도 끝에 공간을 잘 활용해서 방이 굉장히 큽니다. 84C 타입 4억 4,200만원입니다. 거의 모든 동에 배치가 되어 있고 남서양 그리고 남동향입니다. 거실이 남서향을 바라보는 세대는 작은 방이 서북향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방들은 해가 잘 들지 않습니다. 작은 방의 일조권을 신경 쓰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84B 타입과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조금 다른 점은 알파룸을 복도 끝쪽에 배치해서 최대한 짜투리 공간까지 쥐어 짜냈습니다. 알파룸 또한 양창입니다. 방 양쪽으로 창문이 있어서 공간 활용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알파룸은 남동향으로 창문이 하나 더 있어서 작은 방보다 일조권이 양호하겠습니다. 99A 타입 최고가 5억 3,800만원입니다. 4베이 판상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입니다. 알파룸이 아닌 정식 방으로 구조를 뺐습니다. 84 타입에 비해 확실히 거실 공간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구조의 84A 타입의 확장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9B 타입 최고가 5억 3,400만원입니다. 침실 4개와 거실이 모두 한 곳을 바라보는 5베이 구조입니다. 거실을 한쪽 끝으로 이렇게 몰아서 공동생활 공간과 개인생활 공간의 분리가 확실합니다. 거실은 양창으로 파노라마 뷰가 가능합니다. 주방과 거실의 마통풍 또한 가능합니다. 독특한 만큼 장점도 많은 구조입니다. 드레스룸에 창문이 없는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99C 타입 최고가 5억 4천만원입니다. 4베이 구조이고 주방과 거실 마통풍이 가능합니다. 안방의 구조가 이곳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침대를 놓는 곳 그리고 또 따로 마스터 서재라고 해서 안방 속에 또 다른 알파룸 같은 느낌입니다. 부부의 사생활과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중요시하는 분들께는 추천드리는 그런 집입니다. 99D 타입 최고가 4억 7,500만원입니다. 4베이 구조로 주방 거실 마통풍 가능합니다. 99B 타입과 99C 타입을 보고 나서인지 D 타입은 그냥 평범해 보입니다. 남편이 무주택자 그리고 아내도 무주택자인 세대가 있습니다. 사정상 서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아내가 장모님과 동거 중입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만 60세 미만입니다. 이럴 때 무주택으로 청약한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무주택자가 안 됩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분리된 세대의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청약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청약자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만 60세 이상이고 3년 이상 부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1주택자입니다. 이럴 경우에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부친이 만 60세 이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하고 부양가족수 포함 여부는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으려면 청약 신청할 때 상황에 맞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청약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청약자의 아버지인 경우 두 번째입니다. 이번 경우는 아버지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무주택자로서 3년 이상 부양을 했습니다. 이럴 때 부양가족을 2명으로 하시면 부적격이 됩니다. 이유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자 본인이 세대주로서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3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 과열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양가족수는 배우자 1명입니다. 여러분의 청약에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